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원래 신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래도 들뜨고 즐거운 느낌 아닌가요? 남편이랑 화내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다음 날이면 바로 풀려버리는 시기가 신혼일 텐데 제게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제가 출퇴근 시간이 조금 긴 편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분들 사연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어머니가 문제더라고요. 결혼 전 아가씨 시절부터 시댁과 싸우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몇 번이나 인사드린다는 핑계로 찾아뵈었고 미리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려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열길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인자하신 분들로 보였기 때문에 설마 결혼하고 시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일단 제 성격은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 원만하고 둥글둥글하다 생각합니다. 여중 여고를 나오기는 했지만 반장이나 부회장도 꽤 여러 번 했었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도 동아리 회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모임들에서 중심 역할을 맡아서 할 정도로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동료나 상사 가릴 것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실제로 제 결혼식 날 찾아와준 친구 및 지인들만 거의 100명이 넘을 정도로 제가 가진 인성이 그리 못나진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성격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생긴 문제가 결코 제 성격 탓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일부러라도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딱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가서 밥 먹고 오거나 때로는 쇼핑도 함께 다니기도 했죠. 특히 혼수 준비할 때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불러내서 같이 보러 다닌 적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이렇게 인자하신 시어머니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사안에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정작 본인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지요. 어차피 결혼하면 니들끼리 살 집인데 네가 마음에 드는 게 우선이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집안의 외동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 많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의외로 어머님께서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따로 살면 남이나 마찬가지라며 너희들끼리 예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던 시어머니가 결혼 1년이 지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시댁으로 건너오라 때를 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말마다 집으로 부르시는데 진짜 단 한 주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하도 시부모님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서 쉬려고 폼잡고 있으면 여지없이 전화가 옵니다. 솔직히 한참 신혼인데 남편이랑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툭하면 건너오라고 전화를 해대니 점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물론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간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처음엔 몇 번 거절하고 안 간 적도 있긴 해요. 한마디로 반항을 한 거죠. 심지어 너무 피곤한 날에는 남편만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 말을 무시했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네요. 남편도 중간에서 짜증이 났는지 적당히 좀 부르시라고 받아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 저희 앞에서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제는 결혼했다고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며 어찌나 억울하다 난리를 치시던지 아버님도 완전히 화가 나서 남편의 뺨까지 때리려 하셨고 그 때문에 집안이 며칠 동안 발칵 뒤집어졌었지요. 그 바람에 그 후로는 그냥 더럽고 치사해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가급적 군말 없이 가는 편입니다. 물론 아들만 보고 싶다는 줄 알고 남편만 혼자 보냈더니 며느리가 개념이 있네 없네 시어미가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면서 뒷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피곤해지더라고요. 결혼 전만 해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던 분이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동안은 그나마 서로 거리 두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뿐인 내 아들 뺏어갔으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는 꼭 네 남편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아마 원래부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초장부터 그걸 드러내면 누구도 자기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동안 본색을 숨긴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저희 남편조차도 시어머니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다닐 때까지 통금 시간이 있을 정도로 어머님의 아들 집착이 심하셨고 저희 남편이 집안의 외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어머님 나이 32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랍니다. 요즘이야 32에 처사이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어머님 시대만 해도 30 넘어 아이를 가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실제로 어머님이 시집을 온 나이가 23이니까 거의 9년 만에 남편을 낳은 거니 그 사이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욱더 남편에게 집착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는 어머님 연세가 칠순이 다 되어 가게 되면서 눈물도 많아지고 마치 어린애처럼 떼를 쓰고 막 삐지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 댁에 가는 것 자체가 점점 불편해지고 그렇다고 남편 혼자 보내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난리가 나고요. 특히 지난번 어머님이 울고불고 아버님과도 한바탕 할 뻔한 뒤로는 남편도 아예 저 없이는 시부모님 댁에 가기를 꺼려하는 눈치예요. 시부모님이 자꾸 부르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솔직히 자유시간을 내는 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맨날 시부모님이 오라가라 불러대는 바람에 정작 저희 친정부모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다 어쩌다가 제가 남편 데리고 친정에 놀러 다녀온 걸 시어머니가 알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난리가 납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서운하다며 울고불고 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애들처럼 밥 안 먹겠다며 떼를 쓰신다니까요. 힘들게 낳은 외동아들이라 애지중지하는 거 이해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아니 그렇게 아들이 소중하고 끼고 살고 싶었으면 저랑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를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엄연히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언제까지 자기 아들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도 외동딸입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유일한 자식이고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남편 데리고 저희 부모님 찾아뵙는 건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폭발해버린 사건이 터져버렸죠. 얼마 전 주말 끼고 5일 연속 쉴 수 있는 연휴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남편이랑 오랜만에 둘이서 동해안 따라서 여행을 갈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가자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여행 경비는 당신들께서 부담을 하신다고 하길래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으니 당연히 좋다고 환영을 했죠. 그렇게 비행기 티켓이며 숙박비, 그리고 차량 렌트비까지 전부 친정부모님께서 지불하셨고 저희는 남편이 운전기사 노릇에 따로 식비 좀 보태드리는 걸로 저렴하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네요. 어차피 시부모님에게는 저희끼리 여행을 다녀온다.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딱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난리치실 게 뻔한 일이라서 남편이나 저도 우리끼리 찍은 사진만 카톡에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카톡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즐거웠던 제주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아주 노발대발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본인들을 따돌리고 속였다면서 저를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죄송하다 사과를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어머님께서는 울고불고 계속해서 일을 크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시아버지도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온갖 쌍욕을 퍼부었고요. 왜 애들도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는 걸 보면 정말 감당 안 되겠구나 싶은데 다 늙은 시부모가 저런 식으로 떼쓰고 똥고지부 부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어머님은 울면서 징징거리시고 아버님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십니다. 한마디로 사과는 받기 싫은데 비난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엄마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일전에 제주도 여행 때문에 시부모님이 난리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카톡에 사진을 지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대답하려는 찰나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여행 경비 다 대주시면서까지 자식 사위 제주도 여행시켜준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여행 다녀오면 거기서 찍은 사진 올리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이번에 제주도 여행이 너무 좋았다고 사위랑 딸이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깟 사진 올린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만큼 시부모가 원망스러웠고요. 딸 가진 죄라고 하던가요. 도대체 그딴 개소리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쌍팔년도도 아닌데 왜 우리 엄마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등신같이 살았구나 싶으면서 시부모와 분란 만들기 싫어서 양보하고 져준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사진 지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올려달라고 앞으로는 시부모 한번 보러 가면 엄마 아빠도 꼭 보러 가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며 전화를 끊었지요. 그 길로 저는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서 이혼 서류를 하나 얻었고 제가 적어야 할 공란은 전부 채워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혼 서류부터 내밀었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한 남편에게 오늘 친정엄마와 나눈 통화 내용과 제가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해주며 지금부터 당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겠다 선언을 해버렸네요. 물론 남편이 제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딱히 큰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간에서 남편이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바뀌려고 결심한 거고 남편이 딴소리를 한다면 진짜 이혼도 불사할 각오였죠. 다행히도 남편 역시 자기도 이제 지쳤다며 아무리 본인 부모라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대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삐진 게 풀리셨는지 아버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가방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내 시부모님께 건네드렸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감을 못 잡으셨는지 한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이혼 서류라고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온 거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또 소리를 지르려 폼을 잡으시대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 말만 했어요. 앞으로 시부모님이 부르는 족족 여기에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알아서 찾아뵐 테니 그거 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치셔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무시하고 신경 안 쓸 거지만 저희 친정부모님 찾아뵙는 걸로 뭐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만 부모가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엄연히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소중한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만나러 가는데 왜 눈치를 주시냐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처럼 눈치 주고 화내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저희한테 스트레스 주는 만큼 여기에 저희가 찾아올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한참 전부터 또 그놈의 눈물 연기에 들어가셨더군요. 아버님은 화를 못 이기고 계속해서 씩씩거리고 계셨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혼까지 각오할 만큼 결심을 굳혔으니 멀쩡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제 머리채를 잡던 알아서 하시라고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두 분이서 지시는 거라 하고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따로 할 말 있냐 물었죠. 남편은 자기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들인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끼리 알아서 살게 좀 놔두시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평소 같으면 남편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셨어도 벌써 하셨어야 하는 아버님도 이때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은 끝까지 울고불고 자식을 잘못 키웠네 만회하셨지만 이젠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리고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어나서 집을 나왔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뭐 이대로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아주 가끔씩 찾아뵙고 할 작정입니다.
대신에 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는 절대 사절입니다. 거기다 저희 친정에 다녀오는 것도 이젠 눈치 보지 않으려고요.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왕래할 생각이에요. 남편이 같이 가던 말던 상관없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저 혼자라도 가서 얼굴 뵙고 할 겁니다. 내 부모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한테도 미리 일러두었어요. 당신도 당신 부모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 다녀오라고요. 대신 나는 내 맘 내키는 대로 할 테니 그건 알아두라고 말이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괜히 시부모님 떼쓰는 거에 휩쓸려 다녔던 것 같네요. 자식이면 다 똑같은 자식이지 며느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푸대접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시부모님이 이번 일로 크게 깨닫고 반성하신다면 저희 사이도 조금씩 발전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남편도 남편 같아야 남편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시부모도 시부모 같아야 시부모 대접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충실히 다할 거고 말이죠. 아무튼 결혼하고 1년이 넘어서야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정리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정 꾸려가며 잘 살아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길 바래요.